유럽에서 가장 큰 독일 해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카오스 컴퓨터 클럽. 정보 보안을 주제로 한 해커 커뮤니티인데 매년 카오스 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를 주최해요. 그래서 올해 또한 해가 지났네. 2025년에도 독일 함부르크에서 39번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발표자 때문인데요. 정상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수상한 사람이 한 명 껴있죠. 오늘의 주인공 파워레인저 핑크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말 핫 이슈가 되었어요. 마사루트라는 이름으로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마사루트. 그러면 누구냐? 이 발표에 익명으로 참여했어요. 39번째 컨퍼런스의 VIP는 이 마사루트였는데요. 이 마사루트의 영상만 3만 회, 혼자 조회수가 남다르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요 영상을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웃겨요. 이분이 다뤘던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화이트 데이트. 이 화이트 데이트는 뭐냐면 소개팅 서비스예요. 소개팅 서비스. 그런데 특징이 있어. 백인들끼리 매칭시켜준다. 그래서 백인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소개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레인저 핑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하는데 갑자기 띵 하고 어떤 안내 메시지가 나오더래요. 사방에서 공격받는 친전통주의 백인 공동체에 합류하고 싶으시군요.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일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 연락처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올리는 건 금지입니다. 우리 사업에도 안 좋고요. 너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스캐머들, 데이터 수집가들, 침입자들, 그리고 반백인 언론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이 마사루트, 이 파워레인저 핑크가 이 사이트가 뭔가 좀 수상한데? 이 사이트를 조사해보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인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인물이 운영하고 있었던 다른 커뮤니티들도 있었는데 그 사이트들의 성격이 무엇이냐?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극우 커뮤니티들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체,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런 앱들로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파워레인저 핑크가 참지 못했습니다. 이 화이트 데이트에 침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진짜 많은 남자들이 메시지를 걸어와.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답변하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챗봇을 훈련시킵니다. 이게 실제로 챗봇을 훈련시킨 스크립트라고 해요. 그래서 파워레인저 핑크가 말하길 일주일 정도 챗봇 투입하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 챗봇이랑 연애를 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뿌듯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역할일까?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제 막 채팅을 하면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을 때 이 파워레인저 핑크가 그 약속을 거절하지 않고 잡았다라고 해요. 장소도 나갔대요. 물론 만나지는 않고 몰래 지켜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 사진을 올립니다. 이분이 유튜브 채널도 뭔가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좀 드립이 좀 많아. 뭐야 이게 농담인가 드립인가? 이거는 확실히 뭐 드립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챗봇을 돌리면서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니까 확실히 여기에는 극우 혹은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확실히 많았다. 그리고 그러다가 스팸으로 걸리기도 했대요. 이렇게 챗봇을 계속 돌리니까. 그래서 핑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다 수집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핑크는 과거 어르신들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부족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땐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를 찾아라. 그래서 자기의 친구 중에 해커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커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불렀대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해커 친구가 들어와서 고민을 듣더니 한 5분 정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래요.
5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화이트 데이트 슬래시 다운로드 올 유저즈 하고 엔터를 치더래요. 그랬더니 전체 사용자 다운로드라는 페이지가 떴고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하니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나왔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도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파워레인저 핑크가 너무 드립을 많이 치다 보니까 이거 드립인가 진짠가 싶긴 한데 이런 취약점이 있긴 해요. 잘 알려진 경로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밝힙니다. 자기는 이렇게 해서 받았다. 관객들의 반응이 난리 났거든요. 환호하고 웃고 다 난리 났어요. 이 이용자 정보를 다 다운로드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궁금한 거, 성비는 어떻게 될까? 여자 12%, 남자 88%. 게다가 이 여자의 나이대도 높았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요 여자의 12%도 생각보다 높은 것 같거든요. 가짜 계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 핑크가 이 사이트에서 연애를 하려던 그 많은 백인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아무튼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수많은 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긴 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쓰면 좋을까? 사고가 조금 남다르죠? 그래서 핑크는 사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 이용자들의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쓱쓱쓱 넘겨서 서울에도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외국인인 것 같긴 한데 한 분이 계셨어. 근데 요게 위치만 찍은 게 아니에요. 요 감자를 클릭하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나옵니다. 몇 살이고 어디에 거주하고 연봉이 언제고 자기소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탭에 보면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데이터로도 여기다 박제해놨어요. 자, 이쯤 되면은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는 인증했죠. 그 누구도 지금 이 핑크를 막을 수가 없었어. 그 발표장에 그 누구도 이 핑크의 질주를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핑크가 발표 마지막에 조금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발표 자료를 끄고서는 터미널을 키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뭐지? 했는데 실시간으로 이 사이트들을 날립니다. 파이썬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실시간으로 하나씩 삭제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에 실제로 이 서버들이 다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핑크는 발표 중에 정말 충격적인 명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스스로를 우월한 인종이라고 칭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웹사이트 보안은 소홀히 한다면 어떨까요? 세계 정복을 하기 전에 워드프레스 호스팅부터 제대로 배워두는 게 어떨까요? 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게 참...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인데, 야, 이게 실화인가?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죠? 이 관련된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실 수도 있어요. 컨퍼런스 후에 그러면 이 핑크가 어떻게 되었는가? 뭐 법적 조치가 치러졌는가? 아직 그거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핑크가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왜냐? 마사루트라는 가명으로 이 발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얘가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고소하기도 좀 그렇고 익명성으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은 대체적으로 뜨겁다. 긍정적인 여론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왜냐면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런 혐오 발언이라든가 극단주의, 이게 그 백인 우월주의랑 이런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친나치주의랑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독일에서는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독일에서는 이 발표가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용자들의 이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박제를 하고, 게다가 그 서버를 현장에서 날리는 퍼포먼스라든가 이게 조금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권장할 일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저한테. 특히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분들이 이 배웠던 해킹 기술을 어딘가는 써먹고 싶은데 혹시 불법 도박 사이트, 피싱 사이트에다가 해킹을 해도 되나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도 됩니다. 우리 모두 총 공격, 어택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런 불법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해킹 공격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거죠. 가해자들 있어. 근데 그 학폭 가해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처벌을 하는 것,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와 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법 사이트를 해킹한다고 해서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여러분들을 사실 고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할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분위기를 조장을 하거나 된다고 말을 하기도 뭐한 입장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피싱 링크를 받았다, 야호 나도 해킹해야지 하고 해킹을 하세요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을까봐 제가 지금 좀 고민을 좀 했는데, 논란이 되기 전에 제 과거 일을 조금 고백을 좀 하자면, 과거에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피싱 사이트를 해킹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경고를 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일하던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피싱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저한테 그 피싱 링크를 보내주면서 노말팅님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후후후 하는 거예요. 딱 봐도 피싱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뭐 취약점이 있나? 하고 이제 저도 취약점을 찾아봤어. 그런데 취약점이 있는 거야. 그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 옆에는 OTP 번호라고 OTP 번호 6자리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수천 건이었던 것 같아.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는 과거에 했으면서 라고 할까봐 제가 먼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피싱 링크나 해커들의 사이트를 솔직히 해킹을 해도 문제는 없어. 그런데 우리도 정확히 그 법의 경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역으로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킹 범죄로 연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안 됩니다. 아셨죠? 함부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